자, 그러면 2019년 국가직 구급 시험에 대한 건축계획 문제 기출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급수 방식 중 곡과 수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건축 구조에 부담을 주게 되며 왜? 건물 옥상에다 고가 수조를 두니까 하중을 주겠죠. 부담을 주게 되며 초기 설비비가 많이 든다. 맞는 내용인 거죠. 두 번째, 단수 시에 급수가 가능하다. 단수 시에 급수가 가능한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이제 수도 공간이 있고요. 지하에 저수 탱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수 펌프가 이렇게 있어서 양수 펌프를 끌어올린 다음에 고가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양수관을 이용해서 고가 탱크 물을 보내주고 고가 탱크에서 관을 뽑아서 수도꼭지 설치해서 위에서 아래로 급수를 하죠. 만약에 이게 단수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게 끊어졌다 이거죠. 끊어져도 이 고가 탱크에 있는 물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수 시에 급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한다. 일정한 수압이라는 게 중력에 의해서 급수할 수 있다 보니까 위에서 중력에 의해서 급수하다 보니까 물의 압력이 일정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급수 방식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아니라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아니라 높다 이런 얘기인 거죠. 높은 방식이다. 오래 고여 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수 탱크에 모으고 또 고가 탱크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작은 거는 수도 직결 방식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해설해 보면 급수 방식 중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요. 극장 무대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요. 1번 플라이 갤러리는 그리드 아이언에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되는 좁은 통로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게 프로세늄 아치, 프로세늄 형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프로세늄 아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관객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전면 무대가 있고요. 여기 측면 무대, 사이드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무대 봄밑에서 1.8m 위치에다가 격자 발판을 두는 거, 이런 걸 그리드 아이언이라고 하는 거죠. 조명기구, 반사판 다는 역할도 하고, 이 무대 맨 뒤에 있는 배경을 사이클로라마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개의 배경을 잡으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우리가 플라이 갤러리라는 거, 요 무대 바닥에서 요 그리드에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을 두겠죠. 근데 요 계단과 연결되게끔 요 무대 바닥에서 요 높이가 6에서 9m 높이에다가 계단을 색깔을 좀 바꿔보면요. 요 바닥에서 6에서 9m 높이로 이렇게 허공에 날아가는 3면에 걸쳐서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3면에 걸쳐서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눈도 뿌려주고 조명빛도 쏴주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플라이 갤러리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이 갤러리는 그리드 아이언에 올라가는 계단하고 연결되는 좁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좁은 통로에서 눈도 뿌려지고 조명빛도 쏴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그리드 아이언은 여기 철제로 만든 격자 발판이죠. 와이어 로프를 한 곳에 모아서 조종하는 장소로 작업이 편리하고 다른 작업이 방해되지 않는 위치가 좋다. 거짓말이죠. 이 그리드 아이언은 여기에 여러 개의 예를 든다면
조명 기구라든가 반사판이라든가 여러 개의 배경을 잡아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와이어를 한 곳에 모아서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맞다는 건데 사이클로라마요. 사이클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사이클로라마라는 것은 무대의 제일 뒤에 설치되는 무대다. 그 무대의 배경용의 벽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무대라고 여기가 무대다. 그럼 무대 맨 뒤에 있는 요 배경을 갖다 우리가 사이클로라마라고 한다 이거죠. 맞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시니엄은 무대와 관람석의 경계를 이루며 관객은 프로시니엄의 계급부를 통해서 그걸 본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프로세니움 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관객들이 쳐다볼 때 요 구멍을 통해서만 쳐다보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가 프로세니움 아치, 그 계급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이제 3 이제 설명 다 끝났으니까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결로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내부 결로 방지책으로 옳지 않은 거. 내부 결로 방지. 그러면 벽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표면에 결로가 생기면 표면 결로고 내부에 생기면 내부 결로인 거죠. 1번에 단열 공법은 외단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외단열이 가장 좋은 단열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벽체 내부 온도가 노점 온도 이상이 되도록 열관류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야 되죠. 작게. 열관률이 크다는 얘기는 열관률이 열통가잖아요. 열통가가 크면 냉난방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열관률은 작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열관류 저항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실내 쪽이다라고 하면 바깥쪽에다가 단열재를 두거나 안쪽에 단열재를 두면 밖에 두면 외단열, 안에 두면 내단열인데 단열재를 두면 열통과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열관리를 작게 해야 된다 이거야. 나머지 지문을 본다면요. 나머지 지문을 본다면 중공벽, 속이 비어있는 벽이죠. 내부의 실내 측에 단열재를 시공한 벽은 방습층을 단열재의 고온측에 둔다. 고온측이 곧 실내 측을 갖다가 우리가 고온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내 측을 고온측이라고 한다. 여기다 방습층을 둔다. 방습층을 둔다는 거예요. 맞는 거고 벽체 내부로 수증기 침입을 억제한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지문의 해설에 보면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벽체 내부 온도가 노점 온도 이상이 되도록 열 관리를 어떻게 한다? 작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근대 건축의 거장과 그의 작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연결이 옳지 않은 거야. 미스 반데로에는 투겐하트 주택 유명하죠. 발터 그리프스 요 W가 비읍 발음도 나요. 월터 그리피우스나 발터 그리프스 둘 다 맞는 겁니다. 데사우 바우하우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알바 알토는 시그렌 빌딩 거짓말이네요. 이건 알바 알토가 아니라 이거는 미스 반데로의 작품입니다. 시그렌 빌딩은 미스 반데로일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나머지 지문도 보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로비 하우스, 그죠? 뭐 4대 거장 중에 한 명이죠. 캔틀레버를 길게 뽑고요. 뭐 낙수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캔틀레버를 길게 뽑아서 보수공사들을 자주 합니다. 균열로 인해서. 시그렌 빌딩은 뉴욕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며 미스 반데로의 작품이라는 거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5번 문제입니다. 건축과 조명에 옳지 않은 것. 건축과 조명이라는 것은 구조체 내부에
천장 속, 벽 속, 기둥 속에 이런 것에 조명 기운을 매입해서 하는 건데 간접 조명하고 특징이 거의 똑같죠. 그렇다면 지문을 보자고요. 실내 장식의 일부로서 천장이나 벽에 배치된 조명 기법으로 조명과 건물이 일체가 되는 조명 시스템이다. 그죠? 맞는 내용인 겁니다. 2번에 다운라이트 조명, 라인라이트 조명, 광천장 조명 등이 있다. 그죠? 이거 말고도 코브라이트 뭐 등등등이 있죠. 그다음에 3번에 눈부심이 적고 명랑한 느낌을 주며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조명 설치를 하여 직접 조명보다 조명 효율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쁩니다. 직접 조명은 비추고자 하는 것에 빛이 90에서 100% 가니까 조명이 높은데 이 간접 조명 한번 부닥치고 나가다 보니까 조명률이 나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이거죠. 본문 내용에서 자세히 그림 그려가면서 다 설명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맞는 거니까 한번 보면 건축물 자체에 광원을 장착한 조명 방식이므로 건축 설계 단계부터 병행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 순회 형식입니다. 전시실의 순회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연속 순로 형식 또는 순회 형식이라고도 하고 순로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은 소규모 전시실에 적용이 가능하고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은 각지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유리하다. 1번 지문은 맞네요. 그럼 2번 지문을 보자고요. 중앙홀 형식은 홀이 클수록 장래 확정이 용이하고 거짓말입니다. 장래 확정이 어려워요. 연속 순로 형식은 한 실을 폐쇄했을 때 전체 동선이 막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2번이 잘못됐다. 중앙홀 형식은 장래 확장이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죠. 중앙에 넓은 홀을 두고 각 실을 배치했어요. 가운데 넓은 홀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실에 직접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중앙홀 장래 확장이 어렵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보면 중앙홀 형식은 중심부에 하나의 큰 홀을 두고 여기 중심부에 하나의 큰 홀을 뒀죠. 이게 홀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의 큰 홀을 두고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은 복도가 중정을 포하게 하여 순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중앙홀 형식은 각 전시를 자유로이 출입 가능하고 연속 순로 형식은 실을 순서대로 소개된다. 연속 순로 형식은 한번 들어가서 삥 돌아갔고 되돌아서 나오는 거죠. 한 실이 막히면 동선이 막혀져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해설에 보면 중앙홀 형식은 장래 확장이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설명으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건축이란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건축엔 5 형제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맞죠?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10m 이상인 건축물. 왜냐하면 사무소 건물은 한 층의 층고가 4m로 잡아주니까 3, 40이 120m가 되는 거죠.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최하층 바닥. 이 최하층 바닥 안 들어가죠. 볼을 말한다. 이게 거짓말인데 여기 주요 구조 보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거죠. 여기다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
얘가 1층이고 여기 2층입니다. 요게 지붕이죠. 그렇다면 요게 지붕. 그 다음에 기둥이 있죠. 요게 기둥.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보.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쳐줄 수 있는 벽을, 이걸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층 바닥이 있죠. 이게 바닥판이다. 그 다음에 계단이 이렇게 있죠. 이게 주계단. 그래서 지붕, 그 다음에 기둥, 보, 바닥판, 내력벽, 주계단에서 6개가 주요 구조부다. 근데 요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가죠. 왜? 주요 구조부는 불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요. 기계 환기 방식 중 송풍기에 의한 극기화. 자연적인 배기로 클린룸하고 수술 등에 적용하는 환기 방식은 이게 2종 환기 방식이죠. 2종 환기 방식은 주어진 실내 공간이 있으면 송풍기가 있죠. 송풍기가 있다. 대신에 배풍기는 없어요. 배풍기는 없다. 자연 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무균실, 클린룸이나 수술실, 무균실 이런 곳에 사용하는 거죠. 해설을 보면 기계환기 방식 중 송풍기한 극기와 자연 배기로 클린룸, 수술 등에 적용하는 환경식은 2종 환기 방식이다.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옳지 않은 거요. 자, 1번 지면요.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에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2m를 곱하는 게 아니라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2가 아니라 1.5m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이게 답이다.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건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제외한다. 이거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벽 기둥이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택 면적을 한다. 맞죠. 계단탑, 장식탑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이제 결론 나온 거죠.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이다. 뺀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증기난방은 증발 잡열을 이용하고 열의 운반 능력이 크다. 그렇죠? 증기는 1초에 10m에서 15m를 가죠. 온수는 1m에서 1.5m를 가고, 그래서 증기는 예열 시간이 짧죠. 그 다음에 온수난방은 온수의 현열을 이용하고 온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죠. 증기는 어렵지만. 복사난방은 방열면의 복사를 이용하고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죠? 바닥을 최대한 넓게 쓸 수 있죠. 증기난방이나 온수난방은 창 밑에 방열기를 두면 방열기 면적만큼 쓸 수 없지만, 이거는 바닥 속, 벽 속, 천장 속에 파이프 코일을 매설하니까 바닥을 최대한 넓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온풍난방은 복사난방에 비하여 설비비가 많이 드나 거짓말이죠.
쾌감도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쁘죠. 답은 4번이네요.